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소중한 월급은 차가운 시중은행 금고 안에서 조용히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익숙한 숫자가 주는 안도감은 사실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0.1%의 이자를 주는 보통 예금 계좌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매 순간 소리 없는 손실을 보는 셈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주요 은행의 수시 입출금 금리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니며 당신의 구매력을 처참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했을 때 손에 쥐는 이자가 고작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진실을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위험하며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조용히 증발시키는 명백한 손실입니다. 왜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를 알면서도 자신의 돈을 은행이라는 가난한 안락함 속에 무기력하게 가두어 두는 것일까요? 늘 쓰던 주거래 은행이라는 익숙함과 증권사는 복잡하고 무섭다는 막연한 공포가 당신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아니라 당신의 자본이 단일 초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계좌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정교한 자본의 흐름과 최적화의 비기를 마주한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영토를 넓혀가며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그 거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도대체 이 계좌는 무엇이길래 수많은 자산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며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통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흔히 증권사판 파킹 통장이라 불리며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과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수익 구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시중은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었는지 그 처절한 민낯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간의 분절이며 이것이 당신의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시중은행은 보통 한 달이나 분기 단위로 이자를 정산하지만 이 계좌는 단 하루만 돈을 넣어두어도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이자를 빨리 받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 붙는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다음 날 또 다른 이자를 만드는 일복리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자산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스스로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험은 당신의 자본 감각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매일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자산가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은행의 파킹 통장은 급여, 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복잡한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약속된 금리를 겨우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특별한 우대 조건 없이도 시장의 흐름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복잡한 금융 조건의 덫에서 벗어나 오직 자본의 효율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산 관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쌓이는 이자의 격차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순간 당신과 평범한 예금자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듭니다. 그 격차는 소리 없이 벌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자산 구조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질적 손실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투자 계좌와의 완벽한 연동성으로 이 계좌가 당신의 자산 관리 중앙 통제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저축가에 머물지 않고 자본의 성장을 추구하는 진정한 투자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이 연동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매수하거나 절세 계좌로 자금을 즉시 옮길 수 있습니다. 현금 관리의 허브로 이 계좌를 설정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자금 흐름은 놀라울 만큼 간결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거칠 때 발생하는 번거로운 이체 과정과 그 사이에서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저항을 지금 당장 제거해야만 합니다. 월급 통장에서 이 계좌로, 그리고
다시 각종 투자 계좌로 이어지는 현금 흐름의 고속도로를 설계하여 자본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십시오. 주인의 감정이나 컨디션과 무관하게 자본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시대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결정의 지체이며, 이 자동화 구조는 당신이 망설이는 순간에도 돈을 일하게 합니다. 은행 계좌에 묶여 정체되어 있던 자금이 비로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경제적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민첩성의 문제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 계좌를 단순히 이자가 높은 마법의 통장이라고만 생각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당신이 고요히 잠든 밤에도 당신의 자본은 정교하고 치열한 금융시장의 틈새를 돌아다니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에 우리가 맡긴 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우리에게 이자의 형태로 돌려줍니다. 그 노동의 방식에 따라 이 계좌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중 가장 대중적인 형태가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형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딱딱한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는 의외로 단순하며 당신이 증권사라는 거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그들은 담보로 국가가 발행한 국채나 매우 우량한 기업의 채권을 당신의 계좌에 안전하게 맡겨둡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증권사는 정해진 이자를 더해 당신의 돈을 돌려주고 담보로 맡겼던 채권을 다시 회수해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설령 증권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신의 손에는 국가가 보증하는 우량 채권이라는 강력한 물리적 담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유형은 자본시장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인 머니마켓 펀드형은 조금 더 역동적이며 초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에 자금이 운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정해진 이자를 받는 확정금리형이 아니며 당신의 자본은 숙련된 매니저의 손을 거쳐 시장의 틈새를 빠르게 오가게 됩니다. 하루짜리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 어음처럼 유동성이 극도로 높은 자산들 사이를 오가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 원리입니다.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그 흐름을 즉각 반영하여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시장이 식어갈 때는 수익률도 함께 낮아집니다. 밤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드는 거대한 유동성 시장에서 당신의 돈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자금이 되고 당신에게는 수익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당신의 자본이 국가 경제의 혈관 속으로 직접 들어가 흐르며 실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지점이며 자본의 세 번째 행선지는 바로 4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 어음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아무 증권사나 취급할 수 있는 흔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며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 자본사조 1 이상이라는 가혹할 정도로 까다로운 인가를 받아낸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거인들만이 허락받은 특권입니다. 현재 이 권리를 가진 곳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그리고 NH와 KB증권 단 4곳뿐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 방식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담보가 아니라 증권사의 신용에 있으며 별도의 채권을 담보로 잡지 않는 대담한 신뢰의 구조입니다. 증권사가 자신의 거대한 몸집과 이름을 담보 삼아 당신에게 약속된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는 어음을 직접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담보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서늘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을 지탱하는 거대 집단입니다. 결국 이 유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물 담보 대신 대한민국 금융의 견고함과 거인들이 내건 약속의 무게를 믿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리스크와 리턴 사이에서 자신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불어나길 원하는 실리주의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자본을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려 더 높은 시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발행 어음형 계좌가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적지는 머니마켓 랩 유형이며, 이는 네 가지 방식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산 운용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유형의 소중한 자금을 예치하면 증권사는 스스로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돈을 맡깁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증권업계의 중앙은행과도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자금은 증권사의 개별적인 운용 실적이나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설립된 국가적 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이 유형은 네 가지 방식 중 신용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가장 낮고 구조적으로 가장 견고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고수익의 유혹보다는 내 돈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우선시하는 분들에게 이 계좌는 든든한 보루입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국가적 보장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완전한 무위험 상품이라고 단정짓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이고 치밀한 설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담보로 머니마켓 펀드는 실적으로 발행 어음은 거대 신용으로, 머니마켓 랩은 공신력에 기대어 이자를 만듭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은 시스템이 붕괴하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의 자산을 지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전함의 그늘 아래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기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이 계좌만큼 완벽하고 효율적인 도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금리는 높으며 투자 계좌와의 연동성까지 완벽하니 말 그대로 자산 관리의 마법 지팡이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과연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이 계좌가 항상 최선의 정답인지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원금 보호라는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계좌보다 더 명확하고 안전한 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파킹 통장이며,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제도적 방패의 존재 유무입니다. 아무리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국가가 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한 문장이 주는 안도감은 절대적입니다. 금융시장이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여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법이 보장하는 안전망은 수익률 몇 %보다 훨씬 거대한 보루가 됩니다. 결국 선택의 핵심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자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길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일 원이라도 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안전, 최우선형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무엇보다 심리적 평온이 중요하다면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지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단 한 푼의 기회 비용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치밀하고 영리한 실리 중심형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라도 최대한의 이자를 받고 싶고 주식이나 상장 지수 펀드로의 빠른 자금 이동을 선호한다면 발행 어음형 계좌가 독보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본의 여정에서 어떤 종류의 평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루한 이론의 습득은 끝났으며 당신의 경제적 영토를 실제로 확장하고 자산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할 실행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잠자는 돈을 깨워 24시간 쉬지 않는 강력한 엔진으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3단계 액션 플랜을 지금부터 당신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당신이 보유한 계좌의 유형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별도의 설정 없이 환매 조건부 채권형으로 지정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십시오. 환매 조건부 채권형도 훌륭한 안식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수익 극대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하여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유형 변경 메뉴를 찾아 당신의 자본이 더 높게 비상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발행어음형이라는 더 높은 고지가 보인다면 망설임 없이 전환 버튼을 눌러 당신의 자산이 만들어낼 숫자의 무게감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교한 현금 흐름의 자동화 시스템을 당신의 일상 속에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를 단순히 돈을 잠시 세워두는 임시 주차장으로 방치하지 말고 당신의 자산이 순환하는 거대한 심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월급날 고정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자금이 자동으로 이 계좌라는 중앙통제실로 직결되도록 자동 이체 설계를 지금 즉시 완료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기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전략적 요충지로 자금이 다시 자동 이체되도록 정교한 파이프라인을 완성하십시오. 주인의 의지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자본이 스스로 움직여 투자라는 거대한 전장으로 나아가는 시스템만이 당신의 놓쳤던 기회비용을 환수해 줍니다. 2026년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이러한 자동화 구조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은행 계좌에 묶여 정체되어 있던 자금이 비로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상품 하나를 바꾸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민첩성과 자본을 대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계좌를 발판 삼아 중장기 자산 증식 전략으로 당신의 경제적 지평을 더욱 넓게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완벽한 베이스 캠프일 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거대한 정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지수 투자의 본질을 깊이 공부하고 절세 계좌라는 강력한 방패를 어떻게 최적으로 조합할지 치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 일원의 현금도 그냥 놀게 하지 않는 당신의 치밀함 위에 글로벌 성장의 엔진을 결합하여 자산의 가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는 당신의 월급을 깨워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대한 금융의 지도를 함께 횡단해 왔습니다. 담보의 견고함부터 초대형 증권사의 신용, 그리고 공신력에 기대는 안전장치까지 우리는 그 복잡한 이면을 깊숙하게 파헤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라는 강력한 대안과 비교하며 당신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요새가 어디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단 0.1%라도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현금을 옮기는 그 작은 수고로움이 사소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를 넘어 당신이 자신의 소중한 자본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동으로 번 귀한 돈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돈이 다시 자본이 되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과정은 복리의 마법을 부릅니다. 단 한 장의 지폐라도 그냥 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집요함과 디테일이야말로 평범한 저축가와 스마트한 자산가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자본의 파도는 거칠지만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부하는 투자자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자본을 단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쉬게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일 원 한 장의 무게를 아는 당신의 그 치밀함이 머지않아 거대한 경제적 자유라는 견고한 초석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자산을 넘어 이 자본들이 모여 형성하는 거대한 시장의 생리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맡긴 돈이 증권사를 통해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경로를 거쳐 이자로 돌아오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금융기관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시장의 이면에서 벌이는 치열한 자금 운용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때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고 신용의 흐름이 막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포착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견고함을 맹신하기보다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산 관리이자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이 금융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과거의 은행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고 그 대가로 안전을 제공하는 수동적인 공간이었으나 자본주의가 진화하며 그 역할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현대의 증권사는 당신이 맡긴 유동성을 바탕으로 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통해 생존하고 번영합니다. 당신의 계좌에 찍히는 하루치 이자는 사실 증권사가 시장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거둔 전리품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화가 깨지고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은 예상보다 빠르게 균열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는 항상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심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탐욕과 공포가 반복되는 순환의 기록이며 우리는 지금 그 순환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돈이 투자되는 단기 채권 시장은 평소에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순식간에 자금이 얼어붙는 차가운 빙하로 변합니다.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은 그들의 신용을 담보로 하기에 해당 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당신의 자산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대 금융기관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그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금리 숫자에 매몰되어 리스크의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구명조끼 없이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자산가는 시장이 주는 달콤한 열매를 즐기면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자신의 탈출 경로를 미리 설계해두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권사의 재무제표 이면에 숨겨진 신호를 읽어내고 시장의 변동성이 당신의 계좌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본이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견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특정 증권사의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뉴스가 들려온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결정의 지체는 자산 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단 몇 분의 망설임이 당신의 자산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곳의 계좌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기보다 적절한 분산과 유형별 조합을 통해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안전 최우선형인 머니마켓 랩과 수익 지향형인 발행 어음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당신만의 맞춤형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를 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심해로 들어가 자본의 연쇄 반응과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유동성의 연쇄 반응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의 모든 경제적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당신이 맡긴 돈이 흘러들어가는 단기 금융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신용을 담보로 매일 수십조 원의 자금을 주고받는 거대한 혈관입니다. 만약 이 혈관 중 단 한 곳이라도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 공급을 중단한다면 시장 전체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경색이라 부르며 이는 건강하던 기업들조차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발작입니다. 당신의 계좌에 담보로 설정된 우량 채권조차
시장의 매수자가 사라지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 어음형 계좌의 경우 증권사의 신용 등급이 단 한 단계만 하락하더라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군중의 공포에 휩쓸려 뒤늦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구축한 시스템에 따라 차분하게 자산을 이동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위기가 닥쳤을 때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자산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본능 중 하나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말할 때 오히려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 예민한 감각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산의 증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손실을 확정짓지 않고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의 정교한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금융 위기를 통해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한 경고등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정 자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발행 어음형의 높은 수익률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한 곳에 몰아넣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위기가 온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평온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 미리 준비하는 치밀한 설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산 관리 도구함에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공격과 수비를 즉각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대응 전략을 넘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이나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당신의 계좌 금리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운용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한 곳에서 발생한 마찰음은 결국 당신의 지갑과 연결된 마지막 톱니까지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내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와 유동성 지표를 함께 살피는 넓은 시야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그 이동의 경로를 이해하는 자만이 부의 흐름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파고가 몰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바로 국가 간의 금리 격차와 자본의 대규모 이동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머무는 증권사 계좌의 금리는 단순히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입술 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요동치면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자산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익의 구조 역시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는 당신의 일상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결국 당신이 받는 일일 이자의 원천인 단기 채권 시장의 수익률을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자, 숫자에 일일비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나침반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글로벌 신용시장의 경고등이 켜진다면 당신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가장 보수적인 머니마켓 랩 유형으로 자산을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는 시장의 상승기에는 공격적인 발행 어음형으로 수익을 챙기고, 위기의 징조가 보일 때는 신속하게 안전한 요새로 후퇴할 줄 압니다. 이러한 민첩성은 당신이 구축한 자동화 시스템 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며 당신의 소중한 원금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가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끊임없는 공부와 관찰은 그 격차를 줄여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4가지 유형의 특징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이미 당신은 대다수의 평범한 예금자들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시장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자산을 방어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지 그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사는 법적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만 시장 전체의 신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그 절차마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역사적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당신의 자금이 묶여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증권사의 신용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 최소한 2곳 이상의 대형 증권사로 자산을 분산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산은 단순히 위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기 발생 시 당신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현금 통로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당신의 자산관리 도표에 각 증권사별 비중과 유형별 조합을 명확히 기록하고 분기마다 그 건전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길 권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며 달콤한 고수익에 미끼 뒤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리스크의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개인의 대응을 넘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과 그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논의하려 합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기보다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을 상수로 두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거대한 파국 속에서도 자신의 영토를 온전히 보존합니다.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으며 당신의 관찰과 대응이 정교해질수록 당신의 경제적 자유라는 꿈은 더욱 선명하고 견고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금융기관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정보의 해상도와 대응력입니다. 당신이 매일 확인하는 계좌의 숫자는 사실 수천 명의 펀드 매니저와 알고리즘이 찰나의 순간에 내린 결정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시스템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 과부하로 멈춰서는 순간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의 금융환경은 유동성의 축소와 신용의 재평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매우 고통스럽고도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행위를 넘어 증권사가 당신의 자금을 어떤 성격의 자산에 얼마나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는지 집요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발행 어음형 계좌의 수익률이 유독 높다면 그것은 해당 증권사가 그만큼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리스크의 크기가 당신의 심리적 감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자산 재배치를 실행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이나 막연한 희망에 매달려 탈출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축한 자산 관리 시스템에 비상 탈출 버튼을 설정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냉정함은 단순히 차가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 증권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당신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메마르는 곳은 자본시장의 가장 끝단에 위치한 단기 금융상품들입니다. 당신의 계좌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에는 높은 이자 수익을 즐기되 동시에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어음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신용 경색의 징조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행간을 읽으며 자본의 수축이 시작되는 지점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는 예리한 통찰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자산 관리의 허브인 이 계좌를 통해 당신은 시장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감하며 자본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돛을 조절하는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당신은 준비된 현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부의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평생 쌓아온 자산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당신이 오늘 보낸 이 짧은 학습의 시간은 훗날 시장이 요동칠 때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지적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자산 최적화의 완성 단계인 절세 전략과
장기 포트폴리오의 결합이라는 핵심적인 비기를 공개하겠습니다.